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병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슬기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천안시 기자회가 함께 주관하며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 채널 1번을 통해서 90분간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유권자의 삶을 바꿀 인물은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을 통해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후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병 선거구 오늘 토론을 함께할 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천안병 이창수 예비 후보입니다. 다음은 녹색정의당 한정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병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한정혜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정문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모두 발언에 이어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주도권 토론을 한 뒤 지역 현안에 대한 두 가지 공통 질문과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각 후보께서는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잘 참고하시고 지정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총 2분입니다. 이 방송 전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천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에서 나고 자라 언론, 행정, 입법, 정치형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힘 천안병 예비후보 이창수입니다. 사과 한 알에 3,000원,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지요.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는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유가, 금리, 생필품까지 뭐 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젊은 도시 천안은 10년 전인 2013년 인구 60만을 넘기면서 금세 80만, 100만 특례시가 될 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지금까지 인구 증가는 5만 명에 그쳤고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이 다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늘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민주당 180석의 21대 국회는 국민 고통은 뒤로 한 채 범죄 혐의자 방탄에만 몰두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민주당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정책은 관대없이 정권 심판론만 구호로 남았습니다. 이제 무차별적 비난과 정쟁에 몰두하는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의 의회를 출범시켜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등 초광역권 메가시티 정책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의 현재와 미래는 경제와 교육의 거점 도시 지위 선점에 있습니다. 저 이창수의 1호 공약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 조성이 우리 천안의 미래를 이끌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준비된 국회의원 이창수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녹색정의당 한정혜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만든 가치연합 중심의 선거연합 정당입니다. 불평등의 시대, 기후위기 시대, 노동정치와 녹색정치가 만나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푸른 지구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녹색당과 정의당이 힘을 모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의 가치와 기후 생태 환경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사회 투명 인간들, 노동자, 농어민, 여성, 중소상공인,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비주류, 약자, 소수자와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 등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한국 사회를 불행한 미래로 돌진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꼼수와 반칙으로 얼룩진 위성 정당은 정권 심판의 정당성을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야기하기보다 적대와 증오, 복수의 정치, 극단적 대결의 정치는 우리 사회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 없는 정권 심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불평등과 기후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의 맨 앞자리에 정의당과 저 한정혜가 서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정문입니다. 저는 22대 총선 천안병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출마하여 천안 발전과 더 큰 도약을 위한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4년 전과 같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 무겁고 비장한 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정부 여당의 무능으로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든든했던 다리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고 정의가 무너졌고 미래마저 무너졌습니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4년짜리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고 브레이크 없이 역주행하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선거입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한 천안 발전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도 중요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충남과 천안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충남의 소득 역외 유출은 전국 1위이고 천안은 최근 인구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천안을 잘 알고 그 해법을 알고 있는 저 이정문이 위대한 천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천안 발전, 중단 없는 천안 발전과 천안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100만 천안 시민의 꿈, 저 이정문이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뒤에는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이 이어집니다. 상대 후보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당 발언 시간은 각 2분입니다. 녹색정의당 한정혜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 20년 전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무상 시리즈는 한국 사회 개혁을 견인했습니다. 많은 부분 정책으로 실현되었지만 여전히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할 것과 녹색정의당의 가치에 맞는 노동, 기후정책에 관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 교육의 권리,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대부터 무상교육과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부실, 비리대학을 제하하고 제한적,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1만 원 기후 패스로 2030년부터 무상교통 실현하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녹색정의당 교통정책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기오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중심 사회를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즉 대자보를 중심으로 한 공공교통사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과 소규모 지자체는 즉시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은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월 1만 원에 이용하는 통합정기권 1만 원 기후패스 사용으로 2030년 무상교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노조할 권리보장, 산별교섭 법제화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상권이지만 실제 일하는 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과 한정혜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의 더 큰 도약을 위해 5대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천안 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으로 천안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국립치약연구원이 공모 절차 없이 R&D 집적지구에 설치되고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국제 컨벤션센터, 천안복합청사 등을 조속히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업그레이드로 천안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풍세면에 위치한 자동차연구원과 강소특구 그리고 불당동에 위치한 R&D 창업융합지구 간 연계를 통해 첨단 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제6산단 조기 조성 그리고 강소특구 배후 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특구 3종 세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회가 살아 숨쉬는 천안으로 만들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 충청권 유일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 특구 총량 확대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넷째, 사통발달 천안의 교통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GTX-C 천안 연장, 도심철도 구간 지하화, 신박 목천 구간 외곽도로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천안광역 순환철도를 조속히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혜의 한경이 함께하는 천안의 볼거리 놀거리를 다양화하여 머물고 싶고 휴식이 있는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광덕산과 태악산 자연휴양림을 더욱더 잘 만들고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명품 공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창수 후보의 1호 공약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발전 특구는 오늘 5월부터 2차 공모를 시작합니다.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에는 초중고 교육혁신, 기업형 명문고 즉 제2의 제3의 삼성고 신설 등 구체안과 학교 자율운영권 확대,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교직원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1번지, 이제 그 이름은 천안이 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천안, 살기 좋은 천안, 불당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 충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권 공공학생 통학 순환버스 도입하겠습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도비와 시비를 매칭한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당동 도서관도 조기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용돌 주차시설 확충, 갈증이 아주 심한 민원입니다.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당동과 쌍용동을 중심으로 교육과 문화, 생활 인프라를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행정구와 선거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구청을 하나 더 신설해야 됩니다. 제가 늘 해왔던 공약입니다. 불당, 쌍용, 신방, 풍세, 광덕을 잇는 정치와 행정 서비스 일치로 천안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혁신도 필요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인구 규모 및 관내 유동성 수준에 대비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천안형 도시철도 트램 신설을 천안시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GTX-C 천안 연장, 천안역 경부선 재화,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도지사의 대표 공약, 이미 국토부에 확정된 사업이라 공약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도지사, 대통령과 도지사, 국회의원이 손잡고 차질 없는 추진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후보의 공약들을 들어봤습니다. 천안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웠는데요. 자, 이번에는 앞서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후보의 공약 중 제일 궁금한 한 분에게 1분간 질문을 해주시고 이 질문을 받은 후보자께서는 2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하시는 분을 먼저 질문을 하시는 분을 호명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창수 후보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후보님, 천안형 교육발전특구 조성 공약을 지금 발표를 하셨습니다. 혁신 명문학교나 기업 위탁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밝히셨는데요. 저도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같은 공약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육발전특구는 현재 시범지역을 지정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1차 시범지역을 지정했고 총선 이후 5월부터 6월 사이에 2차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3년간 시범 운영 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교육발전특구를 시범구역 지정 없이 곧바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이에 저는 천안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먼저 이끌어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창수 후보님은 천안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창수 후보자께서는 이제 교육 관련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그 이정문 후보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교육발전특구가 신청하는 유형은 기초단체자가 직접 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자체가 하는 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자체자가 하는 3유형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산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은 3유형에 해당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하고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지역 공모를 하고 지정 없이 과연 교육발전특구가 진행되겠냐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절차 또한 천안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미 국제화 특구와 교육국제화 특구가 이미 지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 천안형 교육발전특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것을 국제화 특구, 교육발전 특구를 같이 융합을 해서 천안형으로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그 교육격차가 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지적소멸이든지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격차와 의료격차 해소인데요. 말씀 그대로 천안에 기존에 있는 학교를 명문화하는 혁신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기업과 연계하는 제2의 제3의 삼성과 같은 자립형 사립고를 증설하는 것이 천안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천안이 명실상부한 교육 인프라가 충만한 그런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그 기틀을 마련하는 바로 천안은 교육발전 특구를 제시한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수 후보가 가장 궁금한 공약을 내건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질문은 1분가량 시간이 주어집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이정문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철도 지하 공약 하셨고요. GTX C 노선 연장하는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철도 지하를 공약을 했고 김태흠 그 당시 도지사 후보도 천안 경부선 지하를 공약을 하면서 22대 총선 공약으로 관철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큰 뜻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고 이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사업 확정까지 발표한 사업을 두고 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딱히 다른 공약을 좀 연구 개발하지 않아서인가, 쉽게 편성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어떻게 자, 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정문 후보 답변을 2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약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공약이라는 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천안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공약은 뭐 상대 후보가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한다거나 기존에 있었더라도 뭐 충분히 또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또 점심 5일 공약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최근 또 점심 7일 공약을 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하고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GTX-C 천안 연장과 천안 도심철도 구간 지하화 관련해서는 후보님께서는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시작된 것처럼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미 우리 논의가 돼 왔던 상황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TX-C 천안 연장 같은 경우에는 본래 거리가 40km로 제한이 돼 있었던 것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서 최근 그게 폐지가 돼서 천안까지 연장되는 근거를 마련을 했던 거고요.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예타 이후에 이 비용을 그러면 또 누가 지불을 할 것이냐, 지자체의 천안이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완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부선 도심철도 지하화 관련해서도 이것도 저희 김경엽 의원이 지금 21대 국회의원에서 국회 당시에 발의해서 최근 국회를 통과했던 것이고 최근 저희가 민주당에서 신도림역에 가서 공약 발표도 하고 또 저와 문진석 의원님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재원 조달 문제라든지 예타 문제 여러 가지가 또 남아 있고 결국 이런 부분은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천안 시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거는 뭐 여야가 뭐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따라하고 그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두 후보의 공약 중 한 분에게 한정혜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수 후보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 조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뭐 관련돼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는 뭐 후보님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특구 지정이 아닌 실체적 교육 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의 대안을 담고 있다. 뭐 이러면서 혁신학교, 혁신 명문학교 등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제 녹색 정의당은 그리고 저는 교육의 보편적 권리와 공교육 강화라는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배치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교육 강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네, 자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발전 특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창수 후보 2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이 서울 중앙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의 정지 여건을 구축하는데 가장 1순위로 선택을 하는 것이 교육 여건이거든요. 즉 이 교육 발전 특구는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한 실행 파일로 만들어진 그런 정책인데요. 정책 목표는 이렇습니다.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즉 지역에서 자라서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정주 여건 생태계 활성화, 이 정책 목표대로 실행된다면 좀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공교육 강화랑 좀 대치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 교육 내 혁신을 하자는 이 차원에서는 다른 명문고를 만드는, 다른 별도로 명문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 중에 그 학교를 선택해서 거기에 지원과 자율권을 주고 예산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서 명문학교를 육성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바로 이 공교육에서도 명문학교가 만들어져서
그런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는 공교육 강화의 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천안이 지역에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교육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 교육발전 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새 후보의 공약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시간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주도권 토론에서 더 자세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 상호 간의 본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께서 문답의 횟수에 제한 없이 6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지나치게 일방적인 발언이 길어진다 싶으면 사회자인 제가 개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개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만약에 다른 상대자가 말씀 좀 길게 하신다 그러면 중간에 끊으셔도 됩니다. 지금 주도권 토론의 진행 방식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6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정문 후보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이 수도권의 극단적 쏠림 현상과 그에 따른 지방 소멸의 길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른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제 개별 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은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제 지역이 직접 주도하는 초광역경 중심의 특화 성장 발전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가져야 될 시점입니다. 전체 시군구 226곳 중에 약 40% 89곳입니다. 이것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을 맞이한 시대 이 대한민국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 발전 정책, 과연 그 보관은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4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가장 또 중시했던 부분이 지역 소멸, 국토 균형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1년차 때 아시겠지만 충남 혁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내포 신도시가 지정되는 과정에 당시 도지사님이셨던 양승조 지사님과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국회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 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또 한 바도 있었고요. 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로스쿨이라든지 의대를 들어가는 경우에 최소한 인원을 보장하는 그런 지방대 육성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KBS가 유일하게 없는 우리 충남 지역을 위해서 KBS를 설치하는 법안을 설치하는 등 누구보다도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 들어와서 최근 산업단지를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수도권에 있는 특히 용인 쪽에 집중적으로 하신 부분이 네.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오히려 더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 소멸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방으로 네. 이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말씀 충분히 제가 시간 드린 예, 것 같고요. 다시 또 말씀을 나눌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정혜 후보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공약 중에 지방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걸 통해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고 실현 가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실질적으로 지방대 무상교육을 통한 대학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지, 이 무상이라고 해서 지방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정의당과 한정혜 후보님의 보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시혜적인 문제로 접근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노동당이 20년 전에 무상으로 무상 교육을 이야기했었고 상당 부분 진행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지역 소멸 위기도 있고 지역 인재들이 유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막고자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방대 현재 지방대 학교 중에서 부실 그리고 비리 대학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총 소요액은 3조 6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4조 1천억입니다. 정부의 총 지출은 656조 6천억인데 국가장학금 규모를 늘리거나 유지하면 무상교육이 점진적으로 확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셔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좀 필요하면 또 다시 말씀을 네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정문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말씀인데요. 이걸 공약하는 과정 속에서 공약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교육부와 충남도 천안시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적이 있으신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또 우리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해서는 이창수 후보님이 먼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점을 하셨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여기와 관련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또 지역구 안에 또 도의원이 있고 또 교육위원도 있기 때문에 그분과 또 이런 충분하게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다만 지금 선거 기간 중이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충남교육청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거는 사실상 네. 좀 힘들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바로 그 교육청, 천안시 교육청이나 네. 충남교육청과 협의를 반드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천안발전의 근간을 이을 수 있는 핵심 공약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녹색정의당 한정혜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간은 6분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거대 양당 두 분의 후보님에게 살짝 물어보겠습니다. 이정문 후보님 기호 1번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창수 후보님 기호 2번이시죠? 네. 네. 그런데 저는 기호를 모릅니다. 시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국회 원내 의석수에 따라서 선거 때마다 기호가 정해집니다. 지난 3월 14일까지는 녹색정의당은 원내 3당으로서 기호가 3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국민의힘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또 며칠 전에는 민주당도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양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 혹시 다른 당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의석 순위가 또 바뀌기 때문에 녹색정의당이 3번이었다가 4번이 될지 5번이 될지 6번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두 분 후보께서는 명함에 기호도 적으셨겠고 선거 현수막에 기호도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당의 의원들을 제명시켜서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창수 후보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가차없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민심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정혜 후보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선거가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호도 모른다. 정말 이 한국 정치 현실을 적확하게 드러내는 말씀 같아서 가슴에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이른바 위성정당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형적인 제도가 한국 정치를 후진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당시 패스트트랙 3법으로 했던 중에 바로 이 선거법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이걸 누구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저는 삭발까지 하면서 이 패스트트랙 이 3법을 반대했었습니다. 그거의 핵심적인 정치 세력은 바로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민주당이었습니다.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개선돼야 될 선거 제도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정당 불명한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20일을 남겨놓고 기호를 모른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든다. 꼼수정당을 만든다.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 문화에서 사라져야 될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정문 후보께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준연동형 제도가 만들어졌고 21대 국회에서도 뭐 더불어민주당 똑같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았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께서는 위성정당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수가 한 명이 줄었습니다. 양당이 밀실야합한 결과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였던 겁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뭡니까?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고자 만들어졌던 취지입니다. 이정문 후보께서도 꼼수 위성정당 관련된 문제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밀실에서 줄였던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 그 총선에서도 소수 정당의 그 국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을 또 통해서 지금 선거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제의 그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의힘과 지난한 그 협상 과정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또 국민의힘은 그 연동형을 폐지하고 그동안에는 병립형으로 유지하자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최근까지 강력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난해함을 겪었고요. 결국 짧게 해주시겠어요? 부득이하게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다만 저희 비례 연합 정당의 경우에는 또 정의당도 녹색당과 정의당이 이렇게 정책 연대를 했듯이 다양한 또 진보 세력이 또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전북이라는 또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농촌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조금 나중에 더 들어볼게요. 시민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인데요. 언제까지 거대 양당이 서로 다수당이 되면서 이 국회를 운영해야 됩니까? 녹색정의당 지난 21대 총선에서 9%의 지지를 얻었지만 비례대표 의원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국회는 다양한 민의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언제까지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 일하는 시민들과 함께 소수자와 함께 국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내세웠던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공약 위주로 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전 이창수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창수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인권위원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어제 그 충남도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우리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가 됐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창수 의원님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이 학생 인권 조례의 폐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와 만약 그 찬성을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권조례요. 특히 학생 인권조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의 교권은 정확히 표현하면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맞을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선생님과 교사 간의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이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군대는 군대라는 특수성이 갖는 공간에 룰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겁니다. 자, 인권은요, 개개인의 인권은 하늘이 준 천부적인 인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누구 인종 또는 나이, 성별을 막론하고 인권은 존중돼야 되는데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또는 왜곡되거나 이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또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그동안 견지를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의 인권이나 선생님의 네. 교권은 다른 뜻, 같은 뜻,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그 경선에서 승리를 하시고 네. SNS를 이제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주택 정책,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논조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요, 윤석열 정권 3년 차에 지금 한국 경제의 이 상황을 보면 저는 더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네네네. 예, 일본 내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도 뒤처졌고 지금 네네네. 물가 같은 경우에 지난달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20%에 달했고 네네네. 또 사과 그 10kg짜리 도매가가 9만 원을 넘어서 이 시민들이 사과도 제대로 못 사 먹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연속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일자리 없는 청년이 126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됐는데 이에 대한 우리 이창수 후보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경제 정의가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가 망가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정부 부채가 66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5년 후 22년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아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잘 모르시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죄를 가진 민주당과 이정문 후보가 그런 질문을 하시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2016년 660조였던 국가부채는 2020년 1060조 안팎으로 5년간 400조 이상이 늘었습니다. 2017년 GDP 대비 국가 채무율이 36%였는데 2022년에는 60%로 임박해 20%포인트가량 급증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심폐소생으로도 되살리기 어려운 수준의 재정을 넘겨놓고 이제는 경제가 망가진 이유를 2년도 안 되는 정부에 넘기는 이게 혹시 앞뒤가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도 가장 쉬운 길인 매표 정책을 펴기보다는 긴축 재정을 시행해서 당장 입에 달다고 우리 청년들과 자녀세들이 살아갈 멀지 않은 5년, 10년 후의 재정을 파트낼 수 없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후보님 이런 제가 입장입니다. 다른 시간이 좀 네,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한정희 후보님 요즘 이채양명주라는 혹시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 정부의 5대 실정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이런 사건이 좀 발생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문 후보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 그동안 뭐 국회에서 사실은 정의당, 녹색정의당의 의원들이 뭐 주도했던 몇 가지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같이 했었던 거였고 특히나 쌍특검으로 불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국가의 역할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뭐 길을 가다가 뭐 깔려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였고요. 현재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지점에서 민주당과 또 야당이 함께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정의당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주도권 토론이 한 번 더 진행이 되니까요. 다 하지 못하신 말씀들은 그때 또 다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열띤 토론으로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준 세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병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천안시병 선거구 현안과 관련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의 주제는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천안시 기자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천안시병 선거구로 편입된 지역이죠. 불당동을 포함한 서북구 지역의 학교 과밀 현상은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색정의당 한정혜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천안 지역의 과밀학급의 문제는 사실은 천안시의 도시계획상의 난개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 시행사들이 법을 교모에 악용해서 4,000세대 이상 미만으로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안의 경우에 이제 불당동의 아름초, 불무초, 백석동에 있는 환서초가 과밀학급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에 의하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시기를 이미 놓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녹색정의당 한정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학습권을 좀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천안시 초등학생 수가 꾸준히 줄었고 2028년까지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도 현저하게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실을 신축하거나 중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학교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문제도 남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는 모듈러 교실 증축을 한 방안으로 좀 찾고 있는데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우리 서북구, 불당동, 백석동 쪽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모듈러 교실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부제 현실적으로 수업 방안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급식 문제일 거라고 봐지고요. 어쨌든 녹색 정의당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 모듈러 교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한정혜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불당동의 초중학교인 아름초, 불무초, 불당중학교, 불무중학교 등의 과대학교 과밀 문제는 전국에서도 진짜 손꼽힐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선의원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학습권을,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초창기 때 우리 청당동 지역의 가장 수건사였던 능수초등학교를 천안시 교육청, 교육부 등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개교시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 불당동에 2,000명이 넘는 아름초라든지 불무초등학교의 그런 과밀 학교 문제를 해소하는데 제 의정 생활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학교를 신축하는 문제인데 이게 그 학교를 신축할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로 인해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최적의 대안은 학급 증축을 하는 것이, 교실 증축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교육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 학생배치 정책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천안정책협의회와 함께 이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불당동 지역의 학생들이 저 수업권을 잘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더 세밀하게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불당동을 중심으로 한 과밀학급 문제, 사회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답을 만들어야 하는 관련 부처 그리고 정치인들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이런 자세가 오늘날 이 과밀학급 문제를 더 심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군가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핑계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저런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급식을 하고, 여러분들 가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거나 그분들이 기관이나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세워서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부터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자연 감소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자연 감소 기다릴 때까지 불당동 지역은 계속 과밀학급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학교가 소멸되어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발상이지요. 즉 저는 당선 즉시 충남도청과 도의회, 천안시청과 시의회, 충남도 교육청 이 관련 유관 기관과 학부모들과 함께 협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혜를 모르고 그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앞장서고 그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천안 지역 학교 과밀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박상돈 천안시장이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의 민간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0억 원을 들인 체육공원을 3년 만에 없애고 그 자리에 아파트 등을 짓겠다는 건데요. 특히 천안시가 발표한 개발 이익금 1조 원을 둘러싸고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개발에 대한 새 후보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문제는 사실 충분한 사전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의회 등에서도 논의가 되고 행정부에서도 논의가 돼서 이게 공론화가 됐어야 되는데, 문제는 작년 10월 박상돈 시장님께서 의회 시정 연설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이 발표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당시 4만 평에 달하는 이 천안 시유지 체육공원을 특정 기업의 그 제안에 따라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수익으로 봉서산 개발과 주차장 건설 등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시도의원님들께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를 하셨고, 다행히 작년 12월에 그 천안시가 법률 로펌의 그 법률 자문 결과 일단 이 부분은 백지화하고 다시 이런 절차를 밟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동안 이런 절차적인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실체적으로도 저는 천안시에서 현재 그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당 시민공원에는 시장님이나 어디 공무원의 그런 소유가 아니라 우리 천안 시민 모두의 그 소중한 휴식 공간입니다. 이런 휴식 공간을 허물고 그곳에 거대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물론 현재 그 불당 시민체육공원이 너무 횡하게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그 데크 조성, 또한 그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해서 더욱더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천안 시민들이 찾는 명품 힐링 공간으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이 시행 과정에서 적법성과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같은 과정이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 결과는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당도 시민체육공원 지난번 연말을 천안에 아주 뜨거운 이슈로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개발이냐 보존이냐 차원이 아니라 공간 리모델링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지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제 역할을 시민들한테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럼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봉사관도 오롯이 천안 시민들 품속에서 쾌적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또 유관순 체육관을 비롯한 체육 인프라도 그 시민 활용도를 높게 하는 이 일대를요, 그 시민체육관만 보지 않고 그 운동장하고 봉사하고 연대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한번 이번 계기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민체육공원 일대에 대한 리모델링은, 공간 리모델링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또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저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법적 요건에 버금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확보해야 될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관순 체육관과 체육시설과 이 현재 체육공원 그리고 봉사산을 복합 문화 체육 생태 공원으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이 한번 고려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녹색정의당 한정혜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그 불당동 그 천안 시민체육공원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겠다는 거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한다면 저희도 시민들과 함께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잘 쏟을 예정입니다. 다 아시지만 시민체육공원은 100억 원이 들어간 돈입니다. 4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곳에 개발 논리를 들이대서 아파트를 짓고 호텔을 만들고 병원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탄소 배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녹지 활용도가 적다고 거기를 개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산 사례를 통해서 천안시의 행정을 되돌아보면 그때 어땠습니까? 다른 지역들은 지자체에서 일몰제가 된 도시공원을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되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일봉산 어땠습니까? 지금 아파트, 콘크리트 장벽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안 시내권은 휴식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민체육공원을 인구 밀집 지역인 불당동에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와서 개발 논리로 시민체육공원을 없애겠다,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비싼 땅에, 노른자 땅에 있는 이 땅을 민간업체에 제공해서 개발을 허가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이고 시민 무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개발에 대한 입장 세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께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한 차례 진행한 터라 이 세 후보의 더욱 치열한 토론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날카로운 검증의 시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부터 주도권을 사용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6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한정혜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기회를 제가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더 좀 하실 수 있게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강화라든지 노인아동 장애 돌봄 국가 책임자 확대, 저는 찬성합니다.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노인과 아동 또 장애 돌봄은 국가 책임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말씀대로 녹색정의당 한정희 후보님은 이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어떤 좀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신 말씀 좀 더 추가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네. 사실 최근에 제가 주도권 제가 토론이 되면 교육특구 관련돼서 이창수 후보님께 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천안은 거의 뭐 준수도권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여기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뭐 학교를 마치고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곳이 천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정주 여건을 만들고 천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충남도뿐만이 아니라 천안도 그런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창수 후보님이 얘기하셨던 교육발전 특구도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공동체가 복원되고 살 수 있고 천안에서 정주 환경을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장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부채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1,000조 원을 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경제위상 측면에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방법들로 천안시의 정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 인구 소멸에 대응을 해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빠 유급 출산휴가 이게 의무화도 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의 보육을 전국 전체 학교로 좀 확대해서 아이 보육과 양육을 책임을 국가가 나눠지는 무상 돌봄 서비스나 늘봄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정문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 정책의 실패, 경제 상황에 이제 악화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셨는데, 최근에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3% 성장론과 22대 총선 핵심 공약들도 결국 국민 혈세인 현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재정 주도 성장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생각을 좀 너무 과하게 한 건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사실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어려울 때는 나라의 곳간을 좀 푸는 것도 사실은 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 곳간을 열쇠를 틀어쥐고 국민들이 배를 골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기 부양책을 피는 것이 경제학에 있어서는 기본입니다. 네.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민생 얼마나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또 이자 부담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여러 대책을 많이 못 내놓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경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답변 새겨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던 21대 국회, 언론에서도 좀 언급이 됩니다만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국정 발목 잡기, 독단적인 안건 처리, 뭐 툭하면 탄핵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결국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경제가 어렵거든요. 국민들 참 어렵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권 심판이 해결책이 아니라 180석의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과연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최악의 국회였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거기에 몸담고 있던 저 국회의원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네. 저희가 나름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민생을 살리는 법안도 이렇게 양국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의해서 통과까지 시켰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실입니다. 또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법도 거부를 했고요. 잠깐만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거부권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주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거는 좀 생각이 저랑 좀 예, 다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후보자님하고. 네, 대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녹색정의당 한정혜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이창수 후보님 아까 이제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 주장 관련돼서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녹색정의당의 고민은 공교육과 위배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자칫하면 네. 이 문제가 자율형 공립고가 아니라 제2, 제3의 삼성고 유치를 밝히셨는데요. 혁신 확산형 학교가 아니라 자칫하면 지역 내 우열반 학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게 그 청년들이 또 이제 지역에 남아 있도록 하는 정도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대학 그리고 이제 산업계와 연계되지 않으면 네. 이 인재들 다 밖으로 나갈 겁니다. 유출될 겁니다. 지역 공동체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과 산업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창수 후보님 공약을 보니 제가 뭐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네네네. 이런 내용이 좀 비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 인재 전형을 늘려야 되고 공공기관과 산업체에서 지역 인재 채용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이창수 후보님 공약에는 모두가 비어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역점 사업인 글로컬 대학 10곳 중에서 지역 인재 전형 확대를 밝힌 곳은 실행 계획서상 2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공약으로 밝히신 것과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우열반을 만들어내고 사교육까지 확산시키는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뭐 어떠신지 의견 좀 주시죠.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의 정책 목표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을 해서 지역교육신을 혁신하고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요. 그래서 지역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주 생태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대로 지역 소멸,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는, 즉 다른 말씀드려서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말은 태어나서 제주도로 보는 이 뿌리 깊은 이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균형 발전 영원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교육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 바로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서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교육의 좀 충실화 이런 부분까지도 일정 부분 맞물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네, 후보님 잠깐만요. 예, 좋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님 공약을 보면 그런 것들은 전혀 읽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제2의 제3의 동의하지 않지만 삼성물을 만들고 뭐 지역의 기업과 연계한 학교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 학생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에 남아야 되는데 뭐 기업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서울은 수도권으로 서울로 올라갈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가 후보님 공약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좀 답변을 드려볼까요? 참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볼까요? 이제 천안에 국가산단이 다시 조성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과 연계한 자율형 사립고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결국 그 말씀대로 뭐 공교육이나 사교육, 공교육을 좀 이렇게 좀 편차를 만들게 하는 일종의 뭐 교육 격차가 내부에서 교육 차를 두게 하는 그런 건데 사실 이 부분도 국가산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입주하는 기업을 통해서 기업이 지역에다 해야 될 마땅한 의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알겠습니다. 학교를 만들면 취업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보탬이 된다. 예,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네, 않아서요. 예. 우리 이정문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을 좀 할 텐데요. 사실 이제 그 양당의 후보님들 공약이 개발 논리에 접근한 공약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뭡니까 도심철도 지하에 대한 문제라든가 GTX 신호선 뭐 이거 관련돼서는 뭐 양당 후보들이 거의 동일하게 내고 있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이 토건으로 먹고 살 수는 없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후에 뭐 예산 문제며 계획 문제며 아무것도 없고 동네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철도 지하화 구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철도로 인해서 동서가 분절된 문제는 우리 천안시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그 문제고요. 그래서 이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그 위에 건물이라든지 여러 또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땅을 이용해서 민간 그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GTX C와 관련해서도 이 지자체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시민의 편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6분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창수 후보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수 후보님께서는 이 호국과 보훈의 충절의 도시 천안 출신인 것이 자랑스러우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랑스러운 우리 천안의 독립을 위한 찬란한 역사를 모욕하고 폄훼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얼마 전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된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은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 덕분에 조선이 근대화되었다. 위안부는 본인 선택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그런 인물이신데요. 광복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지만 보훈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와 도의적인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보입니다. 저도 호국보훈도시 천안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소지하는 천안의 정치인으로서 식민지 근대화론자를 독립기념관에 이사로 앉히는 것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을 보면 정말 분노를 지울 수가 없는데 이창수 후보님께서 천안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 박이택 이사의 그 해임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건의하거나 하실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궤변이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궤변입니다. 자리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합니다. 바로
지금 독립기념관 이사 말씀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연이 아니고 어떤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드러내게 하는데 이런 궤변을 하는 공직자라고 하면 저는 마땅히 그게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이정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창수 분님께 또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좀 아마 국민의힘도 곤욕스러운 입장일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요. 네. 예, 최근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 부분을 이제 모르쇠로 일관을 하시다가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자 좀 귀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은 귀국해서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실상 거부하면서 윤한 약속대전 시즌2가 열린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호주에서도 교민들까지 나서서 이게 국제적인 그 망신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런종섭, 도주대사란 이런 조롱 섞인 단어까지 하고 있는데 이 이종섭 장관 문제 어떻게 좀 처리했으면 좋을까라는 이 후보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이종섭 전 군방부 장관이 호주대에서 임명돼서 출국 한료를 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도피, 뭐 런종섭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뭔가 잘못이 있다면 하자가 있다면 말씀대로 빠르게 조사를 받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가 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뭐 말씀 꼭 필요하니까 언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이슈를 꺼내는 이른바 2차 양명주 같은 이런 이슈를 꺼내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천안 지역의 미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의제로 다루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 토론회의 본질을 좀 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말씀대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고 뭔가 의욕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서 그에 대한 처리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한정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은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련의 여러 가지 조치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특히 또 언론의 자유도 심하게 지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그 말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정혜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뭐 노란봉투법, 뭐 양곡관리법, 아니면 이태원 참사법 등 민생개혁법안 9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매섭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녹색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더 앞에 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띤 토론으로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준 세 분 고맙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의 공약 검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견해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병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제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1분을 드릴 텐데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녹색정의당 한정혜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천안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양한 사회입니다. 국회 구성은 그러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거대 양당이 1, 2번을 바꿔가면서 다수당이 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도 원내에 진입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생태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 그동안 많이 부족한 거 있었지만 성찰하고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팔아서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더는 팔 수 있는 내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이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정희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초선의 뜨거운 열정으로 천안 발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천안 강소특구 지정 임기 1년 차에 지정했습니다. 천안 지역 4개 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천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천안에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이 개소됐습니다. 4년간 의정생활 동안 5조 5천억 원이 넘는 천안 발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천안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천안을 잘 알고 있고 그 해법을 알고 있는 저 이정문에게 다시 재선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문과 함께한 4년, 이정문과 함께할 4년, 그 따뜻하고 든든한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천안을 위해 더 큰 일, 더 큰 정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불당쌍용 신방동 주민 여러분, 광덕풍세의 이웃 여러분, 토론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를 조성하고 천안 남구청, 가칭 중구청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신설을 하고 천안형 도시철도 트램을 신설합니다. 불당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 및 증축을 함께 하겠습니다. 천안시 내 공공학생 통학 수란버스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공약이 아닙니다. 저 이창수는 언론, 행정, 입법, 중앙정치 무대에서 경험을 토대로 제 고향 천안 이웃의 행복과 우리 지역 발전을 대 오랫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깊이 연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힘센 후보, 중앙당에서 인권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온 관록의 정치로 천안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이창수의 비전 믿어볼 만 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이창수였습니다. 네, 새 후보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새 후보의 진심 어린 약속이 유권자들에게도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해주신 약속 당선 후에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 후보의 열띤 토론을 통해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마련하고 천안시 기자회가 공동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